시키는 대로 연기를 잘해서 국민을 잘 속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겪어보니 도저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며 윤석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해서 국민을 잘 속이는 배우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서실장을 자임한다는 김종인은 진심일까요? 그거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을 속여야 한다는 말을 저렇게 외부에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 진심이기보다는 진심인 척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김종인이 비서실장을 한다, 윤석열이 편할까요? 아마 그 불편함 때문에 편하게 잠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준석이 원하는 김종인 위주의 선대위 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 뭔가 이상하지요? 윤석열 선대위가 아니라 김종인 선대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대위 본부장들은 모두 사퇴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직을 내려놓으면 이준석도 그러리라 생각한 듯 보이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이준석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이 쉽게 다루지 못할 만큼의 정치인입니다. 이준석을 내칠 수 있다 생각한 김기현이 원내대표직만 날린 셈입니다. 이준석이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이용했고 검찰과 가로세로 연구소까지 동원하며 쉽게 이준석을 내칠 수 있다 생각했던 윤석열과 윤핵관은 버티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이준석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이준석을 비토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핵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윤석열은 난생 처음 겪는 자신의 정면으로 대드는 이런 일에 대책이라는 걸 세울 방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김종인에게 마지못해 해결해 달라고 임무를 맡겼지만 김종인 또한 이번 기회를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버리고 선대위 일에서 손 뗀다고 했을 때부터 이준석과는 이미 말을 다 맞춰 놓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준석이 입을 닫지 않는 이상 윤석열과 윤핵관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윤석열 낙선을 쉽게 입에 올리는 이준석에게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 그 중에서도 2030층에서 지지율 하락은 명분이 되어 주었고 윤석열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이준석이 바라는 것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이지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다시 구성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의견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 사실상 패싱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과 윤핵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일단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보자는 심기가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이준석과 김종인에게는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검사 시절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인이 선대위 개혁을 들고 나오고 기자들이 관련 내용을 묻자 이준석은 이럴 때 자성해야 한다며 사실상 선대위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윤석열과 이런 모습에서 이재명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이재명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단 하루도 편하게 정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통신조회를 당했고 이틀이 멀다 하고 계좌 추적을 당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일주일에 3일을 검찰과 경찰에 불려 다녔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당연한 듯 이재명을 비토했고 비도덕적이란 이미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과거를 검증받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이미 국민이 심판한 일인데 언론은 단 한 번도 이를 존중한 적도 없고 전과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수 욕설로 알려진 그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것이 아닌 형이란 사람이 모친에게 했다는 것 또한 언론은 국민에 알리길 거부한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소속된 민주당에서조차 우군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정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이재명의 표현대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청렴해했고 능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내공이 지금의 정치인 이재명을 만든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권력자가 아니면 누구도 윤석열을 견제할 수 없었고
심지어 윤석열에게 수사를 받았던 동기조차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부탁을 유언으로 하고 세상을 뜰 만큼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신 윤석열을 이런저런 이유로 가까이 한 이들은 있는 죄가 무마되고 무엇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곤란하게 하는 그 누군가들을 법의 이름으로 치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자 그동안 윤석열이란 이름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도 검찰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윤석열 관련 이들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화천대유를 깊게 파지 않는 이유가 박영수와 윤석열, 곽상도와 국힘 내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총장직을 그만두기 전부터 윤석열은 대선 지지율 1위였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검찰이 건든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국힘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국힘 후보로 선출되고 12월 15일까지 부동의 일이었습니다. 정치적 위기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는 모두가 윤석열의 심기를 살펴 알아서들 했고 나와서는 국힘 의원들이 알아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 줄을 섰습니다. 홍준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할 만큼 국힘의원 3분의 2가 윤석열을 찾아가 알아서 엎드렸습니다. 선대위를 개편한다 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오를까요? 김종인과 이준석이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진심으로 판을 짜고 만들어갈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1월 20일까지 반등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반등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김종인과 이준석은 내심 지지율 반등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소설처럼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 윤핵관과는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습니다. 김종인의 정치적 꿈은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윤석열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에겐 못마땅한 구조입니다. 반면 통치 철학이나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윤석열 주변 사람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일부 인사들도 의원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과반을 넘지만 정치 권력을 나누기에는 의원 내각제가 쉽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아니면 국회 내 저항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 내각제가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과는 다르게 국민 절대 다수는 대통령제를 원하지만 국민의 뜻 따위는 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마침 의원 내각제를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대선 경쟁력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 안철수 세력이 윤석열 세력을 이길 만큼 국민의힘을 장악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김종인과 이준석이 만들려 하는 선대위에서는 아마도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최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론만으로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 조건이 아니면 안철수는 결코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공정이란 아젠다를 잃어버린 윤석열은 여론만으로 경쟁하는 걸 받지도 않겠지만 성사된다면 안철수와 윤석열은 아주 박빙이 될 것입니다. 너무 소설처럼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일화에서 지면 윤석열은 일신상의 이유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 연루된 사건만 18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모험을 하려고도 않겠지만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 윤석열과 윤핵관은 딴 살림을 준비하면서도 절대 다수인 의원들을 앞세워 윤석열로 그냥 밀고 간 뒤에 대선에서 실패하면 실패 책임을 이준석에게 묻고 윤석열이 당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윤핵관은 만들 것입니다. 윤핵관과 반대편의 선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대선 후 이준석의 당내 입지를 위해 김종인의 배려로 마지막 이준석 퍼즐이 만들어집니다. 지지율 급락이란 이유는 김종인의 명분을 줄 것입니다. 홍준표와 함께하기 어려운 김종인은 홍준표를 부른 뒤에 당을 떠나고 이준석과 교감한 홍준표는 하루 이틀 망설이다가 부름에 응답하며 급하게 투입될 것입니다. 홍준표가 투입되면 윤석열은 딴 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지만 후보 교체를 부르짖던 강경 우파는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큰 분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선대위 개편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만 동이 트면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재명이란 해는 일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극심한 네거티브 외에 국힘이 쓸 전략이 없습니다. 조중동을 앞세워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거기에 검찰에서 흘리게 될 이상 야릇한 카더라 통신은 아마도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에 남아있던지 당을 떠나던지 윤석열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철수의 비상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탄핵 대선에서 24%가 홍준표를 찍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24%가 한선입니다. 안철수가 가져갈 몫이 확장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설이 지난 다음 안철수와 토론을 자주 했으면 싶습니다. EEJ라고 하죠. 오랑캐는 오랑캐를 이용해 못 지른다는 사자성어처럼 보수라는 지지율을 두고 두 사람이 열심히 경쟁할 것입니다. 안철수를 적당히 키워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